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요.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거의 7년간 사실상 동결 상태입니다. 오르질 않았어요. 자,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이 금융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 예금이 87%로 가장 높고 주식은 단 9.6%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었는데요. 자, 이렇게 같은 결과를 보고서도 저처럼 정말 충격에 휩싸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로요. 이게 왜 문제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요. 바로 이렇게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간극,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100만 원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 달러 환율 그래프를 함께 보고요. 더불어서 미국 기준의 빅맥 가격을 함께 봅니다. 이것도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꾸준히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이 햄버거를 몇 개나 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요. 예전에는 250개나 사 먹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죠. 120개 정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화폐 가치, 구매력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화폐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 무식하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던 게 맞고요. 거의 90%가 선호하시는 예금, 여기에 한번 넣어봅시다. 처음에는 그대로 100만 원이었던 게 은행에서 이자를 받죠. 거의 1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자, 이제 햄버거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아니죠. 아쉽게도 아닙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이번에도 우리의 화폐 가치가 30%나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히 본다면요. 빅맥은 그대로입니다. 빅맥의 가치는 거의 그대로일 겁니다. 우리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이었던 구매력이 그 실질 가치가 이제 68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월급도 오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최저시급도 오르고요. 직장인들 연봉도 계속 오릅니다. 자,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이 최저시급을 기축통화인 달러로 환산해 보면요. 여기서 빨간색이 달러로 환산된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연 단위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좀 제대로 보이실까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 아무리 올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요.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거의 7년간 사실상 동결 상태입니다. 오르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대충 7달러 정도죠.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 봤을 때 이 빅맥 같은 물가도 계속 올랐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근로소득, 이 최저임금으로 빅맥을 몇 개나 사 먹을 수 있었느냐? 최근 들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몇 년 전만 해도 1.5개, 한 개 하고도 절반을 더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멀리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이 맞고요. 화폐 가치는 기본적으로 낮아지는데 2중, 3중, 4중으로 여러 이슈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 그 가치라는 걸 지키려면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곳이나 투자를 한다면 이 돈이 풀리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말이고요. 서울부터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까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그나마 통화량 증가폭에 가까웠던 건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들을 살펴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말고는 현상 유지도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나 많이 풀린 돈들이 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집중된 거고요. 실제로 가장 높았던 지역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네, 다들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그곳들마저도요. 사실 조금 더 냉정하게 본다면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잘 올랐다기보다 그나마 구매력, 그 가치를 지켰던 곳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풀리는 속도를 따라간 게 딱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또 그것마저도요.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글로벌 자산,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면요. 가장 잘 올랐다는 세 곳조차 거의 4년, 5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구매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산이 상승하기도 했죠. 그럼 부동산 봤으니까 이제 주식 봐야죠. 미국 주식 S&P 500입니다. 같이 보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는 물론이고요. 이 달러도 항상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환산해서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요. 자, 봅시다.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요. 10년 전에는 햄버거 100개를 먹을 수 있었고요. 그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지금 기준으로는 무려 300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봐도 50개나 더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게요, 우리가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화폐의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봤던 근로소득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근로소득에만 의존했다면 10년 전에도 100개, 그런데 지금도 100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제발 예금에만 두지 마라. 보이시죠? 특히 원화 예금에만 뒀으면요. 10년 전에는 오히려 100개를 먹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70개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근로소득이 생겼으면 혹은 뭐든 내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예금에 두지 마라. 다 쓰지 마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자산들에 투자해라. 라고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해도 참 현타가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이 참 웃긴 게요. 뭐 그게 맞긴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이미 이런 걸 꽤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고 계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뭐 영끌해서든 뭐든 실거주 한 채 잘 마련했거나 혹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둘 다 잘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미 잘 하셨을 거고요. 또 잘 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적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뭐 통계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 현실은 예금만 하거나 혹은 그 기본적인 저축조차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 대상이다. 원금을 지키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원금 손실은 예금입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완전 확정 손실입니다. 반면 주식 투자가 필수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17.3%로 가장 적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분들끼리만 서로 뭐 그냥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있고 주식 투자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 다 하고 있어요. 반면 안 하시는 분들 근처엔 전부 안 하고 계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국내 자산 시장은 오히려 아주 주식 투자에 미친 공격적인 투자자와 또 원금 보장을 중시하면서 예적금만 하려는 방어적 투자자로 양극화됐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사실 제 생각은요, 다들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부의 양극화라는 게 그렇게 뭐 거대한 무슨 담론 같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런 게 진짜 양극화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다들 비슷한 스펙으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또 비슷한 월급 받으면서 일해도요. 누구는 이런 걸 잘 몰라서 저축만 열심히 하고요. 아니면 소비하면서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이에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 어떻게든 모아서 작은 아파트라도 사고요. 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어떻게든 모아서 주식 투자도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 또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못 산다고 합니다. 뭐 맞죠? 뉴스만 봐도 30억, 50억짜리 얘기밖에 없고요. 딱 중간, 중위값만 봐도 1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또 거꾸로 보면요. 그게 말 그대로 중간값이거든요. 그 말인 즉슨 서울 아파트 중에서 또 50%는 이 10억보다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하고 허리띠 졸라매면 노려볼 수 있는 집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또 아쉽게도 그런 집들을 보여드리면요. 이젠 또 너무 구려서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냐고 합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신축을 기대했나요? 내가 맞춰서 들어가야죠. 또 미국 주식은요, 너무 위험하다고 또 무섭다고 합니다. 이건 제대로 보신 게 맞죠? 오히려 위험한지 모르고 무서운지 모르고 투자하는 게 진짜 문제고요. 이건 너무 정답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시작은요, 그냥 매달 몇십만 원씩 S&P 500 적립식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들 남 얘기가 아니실 텐데요. 이렇게 부동산은 비싸서 못한다. 주식은 무서워서 못한다. 예금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제 작은 바람이긴 하지만 딱 옆자리 한 명 정도, 좀 챙겨주고 싶은 한 명 정도라도 어떻게 잘 살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화폐 가치라는 건 무조건 하락한다. 이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도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 딱 이거 하나. 주변에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라도 전할 수 있는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인지 하소연인지 모르겠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